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롱폼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쇼츠는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롱폼은 정말 오랜만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한 2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한 5권 썼는데요. 그 중에 4권은 출간이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손목터널 증후군 책입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손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이 저리다면 손목터널 증후군을 먼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중년 남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고, 지금도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바로 손목터널 증후군 수술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데 그렇게 수술을 많이 받냐? 수술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죠. 주사 맞는다든지, 물리치료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요즘은 무슨 시술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손저림, 그리고 손마비, 손무딤,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는 주로 뭘 소개하고 있느냐? 책이 꽤 두껍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전문적인 손목 터널 증후군 단행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죠. 증상, 그리고 위험성, 치료법, 단계별 치료법, 그리고 수술, 비수술 치료를 모두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저림이 되게 심한 경우, 그리고 손이 힘이 없어서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내가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나? 주사만 맞아도 되나? 아니면 물리치료만으로 되나? 아니면 아무 치료도 안 받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그리고 증상이 생각보다 안심한데 그냥 안심하면 그냥 지내도 되나? 이런 모든 의문들을 이 책에 다 여러분들께 답해 놓았습니다. 특히 수술 같은 경우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되게 특이한 것이 이 손목에 있는 신경은 우리가 느끼는 이 저림이나 아니면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마비는 손을 아예 못 움직이는 운동신경 마비가 올 수가 있고요. 손이 이런 손가락은 움직이는데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구부리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맞닿게 하는 이 신경이 마비가 되는 것이 운동마비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무리 심해도 이런 거는 잘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게 안 돼서 물건을 집을 때 이렇게 집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집게 되는, 옛날 할머니들 보면 이렇게 물건 집는 분들 많았죠, 그죠? 손도 왠지 둔하고 그렇게 됐던 것이 운동마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래서 감각신경과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그런 신경들이 마비가 와서 손이 둔해지고 일을 잘 못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지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마비를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마비가 증상을 우리가 아주 심하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미 와버려서 손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굉장히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방법은 사실은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심하게 빠르게 진행돼서 순식간에 손이 마비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근전도 검사에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근전도 검사는 손에 전기적 신호를 우리가 검사를 해서 신경이 마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굉장히 심하더라도 근전도 검사에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근전도 검사를 아주 맹신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근전도 검사에 이미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거의 100%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수술하는 것이 안전한 이유는 신경이 갑자기 마비가 와서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마비가 와서 영구적으로 손 기능을 잃어서, 물론 대략적인 움직임은 되지만 아주 정교한 작업, 그러니까 공예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손을 되게 정밀하게 다뤄야 되는 의사들이나 아니면 기술자들, 그런 분들은 이 기능이 영구적으로 떨어져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계속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방지해야 되는 거죠. 마비가 그런 식으로 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래서 수술을
미리 받는 수밖에 없는데 초기, 중기, 말기에서 중기 정도에서 마비가 영구적으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말기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손목 터널 증후군의 그럼 가장 좋은 치료법을 털보이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이 책에 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목주름 분절 감압술, 통증 재발은 적고 회복 일상 복귀는 빠른 그런 시술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맞습니다. 손목주름 분절 감압술이라는 수술을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술이냐면요. 예전에는 손바닥을 이렇게 길게 째는 전통적인 손바닥 절개술이 주로 대세였고 지금도 그 수술을 선호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술은 지금도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손목 신경을 마비가 될 뻔한 그런 환자들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을 길게 절개하기 때문에 회복이 늦고 재활이 많이 필요한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손바닥을 좀 이렇게 조금 절개하는 그런 최소 절개법이 나와 있고요. 이 방법은 빠른 회복이 좀 기존의 수술보다는 좀 빠르지만 그래도 회복이 좀 느린 그런 단점이 있고 수술이 불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또 있긴 합니다. 저는 어떤 수술법을 쓰고 있냐면 손바닥을 절개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나 최소 절개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은 손목을 절개하고 이 손바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안쪽으로 수술을 해주는 손목주름 분절 감압술이라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은 기존에 칼로 절개해서 손바닥을 손상시키는 그런 수술이 아니고 손목으로 들어가서 손바닥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그 밑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인대만 절제해주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이 수술의 장점은 기존에는 절개만 했다면 인대를 일정 부분 감압을 해서 인대를 일정 부분 뜯어내서 그 인대가 누르고 있는 그 부분을 더 넓혀주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분절 감압술, 이 이름은 제가 최초로 명명을 했는데요. 제가 개발한 수술은 아니고 다른 분이 개발한 그런 수술법을 제가 가져와서 제 나름대로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 손목주름 분절 감압술의 여러 가지 장점, 그리고 다른 수술의 또 장점, 그리고 다른 수술의 또 단점,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서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술만 무조건 받으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라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저한테 다 치료받으러 오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을 읽고 본인의 병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맞는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의 병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느라 여태껏 유튜브를 그렇게 잘 못 찍었던 겁니다. 손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인 손목 터널 증후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책을 막 집필한 털보이사였습니다.